자, 이번 시간에는 태풍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풍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태풍은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고 어떻게 소멸해 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해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태풍이라는 거는 수온이 약 27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중심 부근의 풍속이 최대 17m/s 이상으로 성장한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열대 저기압은 지난번 저기압 할 때 나왔었죠. 기본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말을 하는데, 열대 저기압이랑 풍속이랑 같은 건 아닙니다. 열대 저기압에서 풍속이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준이 17m/s 이상이 되겠죠. 17m/s 이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저기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열대 해상에서 하층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렴하고요. 그리고 걔들이 정란운 형태로 발달하면서 태풍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저기압이겠죠. 기본적으로 저기압이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해 나가죠. 그럼 이 수렴한 공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제 수렴해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강한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태풍이라고 불러요. 태풍.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풍은 저기압이고요. 정란운의 구름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태풍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열대 해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표층 수온이 약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름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열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서 이렇게 열을 이렇게 가해주는, 이거 열이라고 생각해요. 열을 가해주면 구름이 위쪽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 열을 가해주면 구름이 이제 위쪽으로 막 성장하겠죠. 그러면서 구름이 위쪽으로 성장하는 저군형 구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서 열을 가해줘야 돼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밑에서 열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이 위쪽으로 성장할 동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만 구름이 위쪽으로 높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태풍이 성장하려면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밑에 배우겠지만 태풍의 에너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증기거든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증기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라는 말이 이제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죠. 열대 해상이라는 말이, 열대는 기본적으로 따뜻하다, 해상은 기본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가면 열대 해상 중에 전향력이 작용하는 지역, 위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 지역에서만 태풍이 발생을 해요. 위도가 0도인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열대 해상이라고 봤을 때 가장 따뜻하면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딱 떠올리면 적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도가 0도인 지역을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위도 0도. 근데 실제로 위도 0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풍이 발생하는 그 회전력을 얻으려면 전향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전향력. 그래서 그 전향력이 있어야만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는 위도 0도 지역에는 전향력이 없고요. 위도 0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전향력이 발생을 하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런데 열대 해상이면서 전향력이 작용하는 지역을 체크를 해보니까 위도가 5도에서 25도 사이쯤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향력이라는 건 이제 그거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대기 대순환이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하거든요. 그때 조금 자세히 다뤄주고요. 지금 전향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인데 위도 0인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도가 0이 아닌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표층 수온이 높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태풍은 어디서 발생을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말해야 돼요.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냥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은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시아, 일본, 호주. 지도가 좀 안 그려지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아시아, 호주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적도를 이쯤이라고 그릴게요. 적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적도 0인 지역, 여기서는 이제 거의 여기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도가 이게 한 30도쯤 이라고 선생님 대충 이 정도 할게요. 그러면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거든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나왔죠? 대기 대순환할 때 무역풍, 편서풍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차피 뒤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무역풍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갈게요. 자,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무역풍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쏠리겠죠. 이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을 헤어드라이기를 가하니까 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바람을 따라 왼쪽으로 가겠죠. 그 왼쪽에 지금 따뜻한 물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물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태풍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무역풍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표층 수온이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무역풍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따뜻한 물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부근이 비교적 따뜻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왼쪽 부근에서 태풍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 굳이 따지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따져봤을 때는 왼쪽 부근이 더 태풍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세 번째, 그럼 태풍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가? 에너지를 얻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 태풍이 언제 소멸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거는 대기에서 공급된 수증기 응결로 인한 잡열로 이제 에너지를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다고 여기 저기압이 하나 발생했어요. 열대 해상에서 저기압이 발생했으니까 열대 저기압이겠죠. 근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바람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바람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내요. 그러면서 큰 구름으로 정란운으로 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베이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베이스가 다 바다죠. 바다.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겠죠. 바람이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면서 바다에 있는 수증기도 위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수증기가 여기 있다가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이 바람을 따라. 이 빨간 색깔 바람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증기도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수증기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증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따뜻한 바다에 있었어요. 따뜻한 바다. 바다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압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수증기 입장에서 지금 차가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죠. 왜냐면 따뜻한 바다에 원래 있었는데 얘가 지금 저기압에 의해서 강제로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증기 입장에서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수증기였는데 차가워지네. 그러면 상태 변화가 발생을 해요. 수증기에서 차가워지면 물이나 얼음이 되겠죠. 물 또는 얼음. 얼음은 잘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잘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요. 자,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방출. 여기서 에너지 방출. 이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잡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잡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풍이라는 건 열대 바다에서 발생을 해요. 그 열대 바다에서 여기서 같이 읽으면서 해볼게요.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밑에 저기압이 발생을 하고요. 얘들이 저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수증기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수증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쪽으로. 그럼 수증기 입장에서 봤을 때 따뜻한 지역에서 차가운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증기 입장에서 봤을 때 차가워지니까 물로 응결이 발생해요. 응결. 자, 응결이 발생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때 방출한 에너지를 잡열 혹은 수증기열이라고 해요. 수증기열. 수증기열이 아니다. 수문열. 수문열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때 나온 열은 어디로 갈까요? 이때 나온 열은 다시 이 구름으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열을 받은 구름이 또 상승기류를 만들고 더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한 번만 오른쪽에 한 번 더 그리고 여러분 할게요. 태풍의 에너지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따뜻한 바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따뜻한 바다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저기압이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그럼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때 들어온 공기가 다 위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올라가니까 구름이 위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됐죠,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공기 중에 수증기도 굉장히 많겠죠. 수증기가 기본적으로 잠시만. 자, 계속해 볼게요. 수증기도 기본적으로 이 바람 따라 이거 따라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자, 올라가면 수증기 입장에서는 차가워지죠. 그래서 물로 바뀌고요. 물로 상태 변화가 발생을 한다. 이때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거를 응결이라고 불러요. 응결. 자, 응결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생각을 해볼게. 수증기랑 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누가 더 활발히 움직일까?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더 빨리 움직여요?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더 빨리 움직여요? 당연히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기체에서 좀 느리게 움직이는 물로 액체로 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내 움직임이 느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움직임이 느려져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줘야 돼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방출. 이때 말하는 이 에너지는 잡열 혹은 수문열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열이 나왔죠. 그럼 이 열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선생님 여기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열이 막 나왔어요. 선생님 체크한 이거 열이야. 열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구름 안으로 다시 공급이 돼요. 그러면 구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구름 입장에서는 또 열을 받은 거죠. 열 받은 거야. 열 받음. 자,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름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밑에서 따뜻한 바다에서 열을 공급을 했는데 그 결과 수증기 응결로 또 열이 공급돼요. 열받은 구름은 더 위쪽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작은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시작됐지만 결국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잡열을 받아가지고 구름은 더 높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열대 저기압이 아니라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대기에 공급되는 수증기 응결로 인한 잡열로 더 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태풍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동 경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중국, 인도 뭐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북미, 남미 이렇게 돼 있고 호주 이렇게 돼 있죠. 적도가 어디 있냐면 적도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적도. 자, 여러분 태풍 왔을 때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풍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포물선으로 왼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포물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무역풍, 두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 번째 편서풍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읽어볼게요.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등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서진하다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위도쯤에 도달하면 편서풍을 만나가지고 북동쪽으로 이동해요. 자, 어떤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 우리나라 여러분. 다른 나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거든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미안, 다시 선생님이 할게. 우리나라 없어졌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그릴게요. 원래 곡선이야, 곡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쯤이 한 30도쯤 돼요. 위도 30도, 여기 0도. 이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뒤에 그 대기 대순환할 때 배우겠지만 이쪽은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요. 무역풍. 3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됐죠? 그럼 여러분 감이 오죠? 태풍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도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편서풍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태풍이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가고 편서풍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니까 태풍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는 기본적으로 편서풍과 무역풍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아래쪽에 남동쪽 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면 태풍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얘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더라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이게 다 북태평양 고기압이야. 그러면 태풍이 발생을 해도 일로는 못 간다는 거죠. 이렇게 타고 간다는 거지. 가더라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우리나라에 이만큼 들어와 있으면 태풍이 이까지는 못 오겠죠.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밖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태풍이 여기 타고 가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역풍, 편서풍이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북태평양 고기압은 뚫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편서풍, 무역풍,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 경로가 결정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여기 밑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멸. 태풍은 그러면 언제 죽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하죠, 여러분? 언제 소멸하겠어요? 여기 있는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될 때 소멸하는 거죠. 첫 번째, 비교적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가네.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거 뭐죠? 열 공급 못 받죠.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도 공급받지 못하네. 그런 경우 소멸해요. 자, 바다긴 한데 따뜻한 바다랑 차가운 바다야. 누가 증발이 더 잘 될 거예요? 당연히 따뜻한 바다가 증발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가면 열도 못 받고요. 증발도 비교적 적게 일어나. 수증기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태풍이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하자. 태풍이라는 거는 빨간색이 없네. 이거 태풍이라는 건 여기 열대 해상 5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차가운 바다를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극지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육지에 상륙하여 마찰력으로 인해 풍속이 감소하는 경우 소멸한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 우리나라를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태풍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육지란 말이야. 따뜻한 바다가 아닌 거예요.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가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두 번째, 육지에 상륙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혹은 마찰력으로 인해서 풍속이 감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마찰력이 작아요. 얘가 마찰이 더 작고요. 얘는 마찰이 커요. 뭐 산도 있고 막 빌딩도 있고 얼마나 태풍 입장에서 갔을 때 뚫고 가기 힘들겠어. 마찰이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 입장에서 봤을 때 대륙에 도달을 한다.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할 뿐더러 마찰 때문에 마찰이 너무 커서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소멸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태풍의 구조와 특징. 태풍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태풍은 기본적인 그림을 그래 태풍이 이렇게 저기압이 있고요. 이렇게 반시계로 들어오죠. 그러면 반시계로 들어오면 위로 후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대륙권 꼭대기까지 가요. 대륙권 꼭대기. 그 위에는 성층권이죠. 성층권에는 구름이 없지. 그래서 태풍은 어디까지? 대륙권까지 가요. 가져봤자 대륙권까지밖에 못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주변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슉슉슉 발생하겠죠. 구름이 슉슉슉슉. 이거 정라는 구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정라는 구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게 성장을 하고요. 밑에서 이렇게 보라색깔 공기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수증기도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수증기 응결로 인한 잡열로 인해서 더 강한 열대 저기압, 더 강한 태풍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거를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하나씩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 첫 번째, 반지름이 약 500km 정도 되며 굉장히 크죠.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를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위쪽으로. 상승 기류를 보이며 중심부로 갈수록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발생한다. 당연히 여러분 이 구름이 이렇게 미안. 구름 다른 색깔로 그릴게. 구름 구름 이렇게 정란으로 이렇게 구름 만들어지죠. 당연히 여러분 중심 부근이 가장 구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중심부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운데로 계속 구름이 모이려고 하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태풍의 눈이라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밑에서 지금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큰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때 올라간 공기는 대륙권 꼭대기에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갈 수가 없죠. 성수권을 뚫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죠. 첫 번째는 얘가 올라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이던가 바깥으로 꺾이건가 혹은 안으로 꺾이는 애들도 있어요. 자, 바깥으로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까지 태풍이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럼 우린 이 위성 영상에서 보면 이 위에 부분을 보는 거지.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태풍이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애들 있어요. 안으로. 색깔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애들 있어요. 안으로. 그럼 안으로 들어온 애들 어디로 가야 될까? 얘는 이 정라는 중심을 따라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다 상승기류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다시 빨간색에 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자, 정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상승기류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상승기류로 올라간 구름들이 오른쪽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안으로 들어온 애들이 이 정란을 따라 가운데로 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다 상승 기류인데 가운데만 지금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얘를 보면 이 위성 영상에서 얘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태풍이 이렇게 여러분 태풍 올 때 막 일기도 같은 거 뉴스에서 막 보죠. 태풍이 막 구름이 이렇게 막 성장돼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만 뻥 뚫려 있어요. 구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뻥 뚫려 있단 말이야. 가운데 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운데 있는 얘 뻥 뚫려 있는 거 얘를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눈. 얘를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얘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다는 건 뭐야? 맑은 거죠. 태풍의 눈만 맑아요. 맑음. 나머지는 다
정란운이야. 막 비바람 치고요. 돌풍 불고 하는데 가운데만 고요해. 이거를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태풍의 눈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기류가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대륙권의 꼭대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름이 발생을 하고 이 바람이 발생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온 이 바람은 어디로 가냐면 가운데를 따라 이 저기압 중심으로 하강하는 기류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약해져요. 그리고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계속해 볼게요. 일단은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 기류로 인해서 이거 뭐죠? 태풍의 눈이야, 여러분. 인해서 바람이 약하고 대체로 맑은 태풍의 눈이 존재를 하고요. 태풍의 눈 주위에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저군형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며 많은 비와 최대 풍속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태풍의 눈이랑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려볼게요. 저기압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반시계로 들어와요. 그럼 얘가 상승 기류 발생하죠. 어디까지 와요? 대륙권 꼭대기까지 와요. 자, 이때 이렇게 올라간 애들 대륙권 꼭대기 갈 데 없으니까 밖으로 빠지던가 안으로 들어오던가.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태풍의 눈이 중심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봤을 때 옆에 구름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은 지금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기본적으로 하강 기류란 말이야. 상승하는 기류가 아니에요. 구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비교적 맑고요. 풍속도 약해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 태풍의 눈 조금만 벗어나면, 선생님이 색칠을 할게요, 여러분. 벗어나면 이 옆에 이 부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활발히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옆에 저군형 구름 막 만들어지고 난리 난 거야. 여기는 어때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교적 풍속도 강하고, 비교적 아니지, 굉장히 강하고요. 바람도 불고요. 비도 내리고, 막 이렇게 돼요. 복잡한 거죠, 여러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태풍의 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강 기류로 인해서 바람이 약하고요. 대체로 맑은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태풍의 눈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저군형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고 많은 비와 최대 풍속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해야 돼. 이거를 쪼개요, 이렇게. 다시.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요. 단면을 잘랐을 때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얘는 저기압이죠. 저기압이니까 잘라가지고 기압이랑 풍속을 볼 거예요. 풍속. 잘라봤을 때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이렇게 높아져요. 기압.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선생님 이거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부 태풍의 눈의 기압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하강 기류는 고기압을 만들 정도의 하강 기류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고기압이라 부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강 기류가 성장이 돼야 고기압이라 부를 수 있는데 태풍의 눈에서 말하는 하강 기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걸 고기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태풍이 있을 때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풍속은 어떻게 돼요? 풍속은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올라가야 됐죠. 올라가다가 태풍의 눈의 색깔이 같네. 다른 색깔로 할게요. 풍속은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이 강해지고 태풍의 눈 때 어떻게 해요? 풍속이 약해졌다가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강해지고 다시 멀어질수록 약해져. 이거 풍속. 자, 이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태풍의 눈이고요.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풍속은 높아지다가 태풍의 눈에서 낮아지고 벗어날수록 높아지고 다시 멀어질수록 낮아지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다. 고기압이 만들어져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고기압을 만들 정도의 강한 하강 기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일기도상에서 태풍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등압선이 거의 원형이면
없으면서 간격이 조밀하고 전선이 발달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른쪽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태풍 어디 있죠, 여러분? 태풍 여기 있죠. 태풍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등압선이라고 하거든요. 압력이 같은 지점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태풍은 조밀하고요. 이 간격이 잠시만. 이 간격이 조밀해요. 간격이 조밀하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풍속 강하다. 이거 원리를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면 풍속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태풍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저기압이나 다른 고기압에 비해서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하죠. 풍속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얘는 온대 저기압이랑 달리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라는 건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거거든. 근데 만나면서 발생하는 그 선이죠. 그런데 태풍은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성장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일기도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태풍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봐요. 방금 선생님 체크한 것처럼 등압선이 거의 원형이면서 조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선이 없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태풍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저기압이어야 돼. 가운데 여기 저라고 적혀있죠. 당연히 저기압이어야 돼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받는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라고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30도, 30도라고 할까요? 30도. 우리나라 없어도 돼. 우리나라 없애자. 위도 30도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올라오면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꺾이죠. 왜냐면 이쪽은 편서풍, 다시 이쪽은 편서풍, 이쪽은 무역풍이니까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30도 부근에서. 자, 그렇게 봤을 때 태풍을 선생님 그려볼게. 이 태풍이 있고요. 여기 태풍이 있어.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태풍 기본적으로 저기압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자, 이렇게 돌았을 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무역풍 지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을 보세요. 오른쪽 부분은 지금 무역풍이랑 바람의 방향이 비교적 같아요, 달라요? 비교적 같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같단 말이야. 그러나 선생님이 체크한 반대 부분 볼게요. 반대 부분.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무역풍의 바람 세기와 바람 방향과 정반대죠. 그래서 태풍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오른쪽에 있으면 이 무역풍,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바람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람이 더 세요. 그래서 얘를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여러분, 이 왼쪽에 있다. 진행 경로에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진행 경로에 왼쪽에 있다. 여기 있는 무역풍이랑 바람 방향이 반대네. 바람 방향이 반대니까 비교적 바람이 약해요. 안전 반원이라 불러요. 됐죠, 여러분? 자, 이거를 편서풍지대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편서풍지대에 올라갔을 때 선생님 볼게요. 편서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죠. 바람 1억 미안, 이거 선생님 잘못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불죠.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편서풍 이렇게 부니까 이쪽 바람이랑 이렇게 일치하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 방향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다. 이거 역시 위험 반원이 돼요.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거 볼게요. 얘들 어때, 얘들 지금 여기 있는 편서풍 방향이랑 완전 반대죠. 얘는 여기서 말하는 안전 반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태풍이 어디에 있든 무역풍의 지대에 있든 편서풍 지대에 있든 태풍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야.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거 위험 반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거 안전 반원이야, 여러분. 됐죠? 볼게요. 위험 반원 같은 경우는 태풍 이동하는 방향의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안전 반원은 왼쪽이야. 태풍의 회전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방향이 일치해요. 오른쪽에 위험 반원이 있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고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안전 반원 같은 경우는 태풍의 회전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바람, 여기서 말하는 대기 대순환은 무역풍, 편서풍을 말해요.
방향과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죠. 풍속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반환은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 안전 반환은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이에요. 세 번째, 태풍의 풍향 변화를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 즉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날걸?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있고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태풍이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요. 물론 태풍의 영향권은 더 커요. 태풍의 영향권은 사실 그리려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선생님 체크한 이 부분은 뭐 이만큼 더 커야 돼. 태풍은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그냥 작게 그린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볼게요. 태풍은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니까 반시계로 이게 바람이 들어오죠. 반시계. 반시계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이 오른쪽을 안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잖아. 그럼 바람이 오른쪽에 바람이 아무리 이렇게 불어도 나는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바람이랑 관련이 없어요. 오른쪽 바람은 오른쪽 여기 있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왼쪽에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을 그리지 않아도 돼, 이걸 할 때는. 근데 여러분 볼게요. 태풍이 밑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왼쪽 위에.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 역시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죠. 이 태풍의 바람이 이렇게 휙휙휙 돌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뭐겠어요? 얘랑 이렇게 일직선상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이겠죠. 이 바람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 됐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태풍이 이만큼 클 거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거죠. 됐죠, 여러분? 이거 지울게.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태풍이 여기로 왔네. 이거 두 번째 거 지우고 여기로 왔네. 그럼 우리나라 영향 어디 미쳐요? 바람. 우리나라에 일직선 그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영향 미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바람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 바람이니까 이 바람. 지금 이 바람이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자, 태풍이 이번에는 이까지 갔어요. 이까지. 더 멀리 갔어요. 멀리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멀리 갔을 때는 이런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선 그었을 때 이 바람 직선 그었을 때 이 바람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잠시만. 어떻게? 이거는 지었을 때 이 바람이에요. 이 바람. 됐나요, 여러분? 그럼 바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1번, 2번, 3번. 바람이 이렇게 바뀌죠. 바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시계로 바뀌었어? 반시계로 바뀌었어? 바람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됐나요, 여러분? 자, 바람이라는 거는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요. 사방위를 그어볼게요. 여기 북, 서, 동, 남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네.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네. 어디서 불어오죠? 북서풍이라고 불러요. 북서풍. 됐나요, 여러분? 자, 선생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자, 바람이 이렇게 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네. 바람 어디서 불어왔어요? 북동풍이야. 이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어나가는 북동풍 바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거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했던 거 이거 1번, 2번, 3번 있죠? 자, 1번 이렇게 들어오고요. 2번 이렇게 들어오네. 3번 이렇게 들어오네요. 1번, 2번, 3번.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북서풍이었다가 서풍이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네. 바람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태풍의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바람의 방향이 반시계로 바뀌어요. 지금 반시계로 바뀌었죠.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어디 바람을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오른쪽에 지금 선생님 그림 다시 그려줄게.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요. 태풍이 지나가요. 그럼 태풍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왼쪽 바람, 이 왼쪽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 오른쪽 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이걸 그려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면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로 바뀌어요. 시계로. 해볼까?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일직선 그어가지고 여기 바람 그려주면 돼.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나라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지금. 시계로 바뀌죠. 시계로. 이게 1번, 2번, 3번이니까 1번, 2번, 3번. 시계로 바뀌죠. 자,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고요.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로 바뀌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어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얘가 시간에 따라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서풍이 불었다가요. 남풍이 불었다가 동풍이 부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얘는 지금 태풍의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풍을 사방위로 그렸을 때 북, 서, 남, 동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뭐야? 남선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고요. 그 다음 남이네 이렇게 불어왔고요. 그 다음 동이네 이렇게 불어왔네. 바람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시계로 바뀌었어요? 반시계로 바뀌었어요? 바람이 반시계로 바뀌었네. 반시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에 반시계로 바뀌었으니까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태풍의 풍향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위치가 어딘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풍향의 변화를 배웁니다. 됐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거 태풍과 해양과 육지의 상호작용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첫 번째, 태풍이 북상하는 도중에 따뜻한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세력이 강해지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태풍이 이동하는데 해양과 육지는 어떤 영향을 미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태풍의 바람은 표층을 혼합시키고 찬 해수의 상승을 유도해서 해수면을 냉각시켜요. 과도하게 냉각되면 태풍의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렇게 돼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태풍이라고 생각할게요. 태풍이 확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막확 돼요. 자, 태풍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태풍은 기본적으로 주위로부터 공기를 가져오죠. 자, 이러면 상승기류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색깔을 역시 빨간색. 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면 여기는 바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상승기류를 따라서 바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기류 여기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물도 혼란스럽겠죠. 밑에서 막 위에서 공기가 잡아당기고 막 하니까 얘들이 막 섞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막 위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이 내려가기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바다 안에도. 됐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고요.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여기에 차가운 물이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태풍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하죠. 태풍은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승기류를 만들어가지고 차가운 물을 끌어오니까 자기가 상승기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가운 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멸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폭풍해일입니다. 폭풍해일. 강한 저기압 및 태풍이 해상에 위치하면 주변보다 수심이 얕아지게 되고 해안으로 접근하면 높이가 더 높아지게 돼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 간단해요.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다는 원래 평소에 파도 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저기압이 만들어졌네. 강한 태풍이 만들어졌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여기가 높아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 태풍이 육지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닷물도 점점 높아진 이 바닷물이 오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폭풍 때문에 발생한 해일이라고 해서 폭풍해일이라고 불러요. 해일은 다른 것도 있죠. 이거는 TMI. 다른 해일도 있죠. 지진 해일이 있어요. 지진 해일.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일. 이거 뭐라고 부르죠? 쓰나미라 불러요. 그래서 해일 같은 경우는 앞에 해일이 발생하는 원동력이 뭔가로 지금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발생하면 쓰나미, 폭풍 때문에 발생하면 폭풍해일. 그래서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 폭풍해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 이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건데요.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을 굉장히 잘 분류를 해놨어요. 네, 구분을 해놨어. 특징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시고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대저기압 볼까요? 열대저기압 이게 일기도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뻥 뚫려 있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태풍의 눈인 거야. 지금 지워줄게. 이거 뻥 뚫려 있는 거. 이거 태풍의 눈. 이거 뻥 뚫려 있는 거. 이거 말이에요. 태풍의 눈.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얘랑은 지금 일기도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온대저기압이나 열대저기압 비교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주고요. 어차피 이거 배운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야.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